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개유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제는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제 무토는 10천간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음간, 기토는 10천간 중에서 6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무토, 양토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음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양토인 무토는 고황하다 해서 넓고 높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오늘은 음토, 기토는 전원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 한자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 자, 밭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동산, 과수원, 뭐 울타리가 있는 밭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전원토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논밭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텃밭이라고도 하고요. 텃밭 내지는 좀 유식하게 문전 옥탑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다른 걸로 보게 되면 분토라는 표현도 씁니다. 분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연적인 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는 땅을 갖다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화분에다가 비옥한 흙을 갖다가 담아놓자. 그래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겠네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흙, 요걸 갖다가 분토라고 하죠. 이렇게 말을 갖다가 화분 속에 담긴 흙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두 자로 분토하면 화분 속에 있는 흙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건토, 마른 땅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로 봅니다.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품고 있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말이 있었죠. 기토는 뭐예요? 개수를 품은 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수를 품은 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표현할 때 비습하다라고 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자는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축축한 습하다 그러잖아요. 축축하고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비자는 낮을 비자, 뭐 저속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무토가 고황하다, 높을 고자를 썼잖아요. 근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낮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반대로. 그래서 비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기토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로서 후중한 그런 땅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간목, 칠사의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용도가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하고는 똑같은 땅, 똑같은 흙, 똑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후중하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 낮고 작고 유약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간목 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소토 소벽하는 것 바라지 않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과 빛만 있게 되면 기토는 어떻게 돼요? 작은 흙 속에서 작은 화초, 뭐 난초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수는 임수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기토가 좋아하는 수는 어떻게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겠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 내지는 정화를 뜻하는데, 여기서 기토가 좋아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하겠다. 부득이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겠죠. 왜냐하면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잖아요. 그래서 밖에 태양이 비칠 때 농작물을 심게 되면은 태양빛을 받고 그 농작물이 자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나라 농림수산부 같은 데서 벽시 같은 거를 연구합니다. 각종 종자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데 뭐 그러면 겨울에는 연구를 못 하잖아요. 추우니까. 그런데 실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종자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당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병충해에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빛이 없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적으로 빛을 쏴주죠. 그것이 바로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화를 인공적으로 쏘는 빛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요. 전기도 들어가게 되겠고, 여러 가지 전구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비춰지는 태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겠죠. 태양빛을 우리가 돈 주고 사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는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화는 병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죠. 이 부득이 병화가 없거나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정화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노력을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습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기토는 음토다, 전원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습기를 머금고 있다. 즉 비습하다. 이 정도 세 글자 정도 알아주시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다 머릿속으로 연상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은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계절. 원령은 적어놓으세요. 원령은 계절이다. 계절이다. 즉 유월은 어떻게 돼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깊은 가을이라고 해서 중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유술 자체가 다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초추, 맹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유월은 깊은 가을이다라고 해서 중추라고 표현하고 술월은 이제 가을의 끝무렵이다, 갈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월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고 수월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되게 되면 약간 기후는 건조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랭하죠. 한랭.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6월 같은 경우 신유술월 가을에는 숙살 지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는 아니더라도 기온이 많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어떻게 다 안으로 수상돼서 안으로 웅크려 들라고 하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따뜻해야지만 기를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고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안으로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봄, 여름 같은 데는 집안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되게 되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안에 따뜻한 데 좀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음양의 조화인 것이죠. 양이 강해질수록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음이 강해질수록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아침, 점심 이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 밤, 새벽에는 안에서 들어와서 사람이 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고 한습은하죠. 한랭하고 약간 건조하다라고 하는 기후의 특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화, 토, 목은 어떻게 돼요? 약하고 금은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간은 목도 아니고 화도 아닌 토죠. 어제는 무토였고요. 오늘은 기토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무토나 기토나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약한 건 똑같고요. 이것도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토금 진상 관격으로 볼 수 있어요. 토금 진상 관격이다. 선생님, 기토가 유금을 보고 되면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식신유입니다.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응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육친론 쪽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음대양이냐 양대음이냐 내지는 음대음이냐 양대양이냐에 따라서 식신이다 상관이다 구분하는 걸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왕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의미를 하더라도 얘는 약하고 식신이 너무 왕하게 되면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력만큼은
뭐예요? 상관과 버금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엄밀한 십정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격국이라고 하는 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소금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엄밀히 따르면 식신인 금이 왕하죠.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된다 해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치는 똑같습니다. 어저께 무토가 토금 진상관격이 돼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토 자체도 어떻게 돼요? 기토 자체가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토 자체가 많이 허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속이 좀 허해, 막 기력이 허해 그러잖아요. 허하다, 빌허자. 그래서 이거는 비어 있는 어떤 체력이라든가 비어 있는 어떤 기세를 갖다가 좀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인성인 병화가 있어서 토를 생해주게 되고요. 또 그 화는 금을 또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혼자, 요즘은 이제 1인 가족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고 할 때 몸이 건강할 때는 집 생각 나지 않고요. 부모님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들면 제일 서럽습니다. 외지에서 혼자 살 때 가장 서러운 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감기 걸렸을 때 옛날에 엄마가 약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밤에 열이 펄펄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물로 이렇게 열도 식혀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일간이 이렇게 약할 때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토 입장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인 엄마가 자식인 기토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을 얻어서 일간 기토가 충분하게 세력을 얻었다. 허한 기토가 약간 실해졌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토가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수는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를 윤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 금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 기토를 병화로서, 인성으로서, 병화 없으면 물론 정화 쓸 수 있습니다. 지지로 사화도 괜찮고 오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인성인 화를 얻어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그 인성인 화는 일간만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후, 즉 차갑고 한랭한 그런 기후를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에 물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라든가 난초라든가, 요즘은 바깥에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어떤 야생 화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러한 화초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사주, 즉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기토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음토가 음금을 만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토가 음금을 만나면 이건 식신인 것을 뭐 누구도 알 수 있겠죠. 누구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처음 명리하게 되면 육친 다 배우니까 음토가 음금인 유금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식신이고요. 식신격으로 봐도 당연한 틀리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십정격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주의 격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놓고 보는 거죠. 이거는 격.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전반적인 국세는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이런 거를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격이라는 차원에서 기토가 6월이 되면 식신격, 단 전체 어떤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약하고 금이 너무 왕하다,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하다 라고 보면 토금이죠. 일간 토금, 식신상과는 금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리 식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왕해서 너무 많아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토금 진상 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금 진상관격, 진짜가 붙었을 때는
어떤 날이죠? 일간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돕고 많은 금을 억제시켜주면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은 인성이 필요하다. 진상관격은 인성을 차야 된다 해서 이걸 갖다 상관 패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성을 본 연후에는 개수 같은 수가 있게 되면 사주 국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지를 한번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 토금 진상관격의 사화도 어떻게 보면은 정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사중병화가 본기로서 기토 입장에서 음토가 양화를 본 것이기 때문에 상관격, 상관패인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사화하고 유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격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유금하고 사화하고 이렇게 또 바로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유 반합회국하죠. 완전히 사유축을 구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가 축시가 된다거나 내지는 연지가 축연이 되게 되면 사유축 금국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겠지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한 사유축 금국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두 글자만 있기 때문에 반합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반합 회곡한다라고 보는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오롯이 기토 일간을 케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중병화가 사유와 합함으로써 사중병화가 많이 기반되고 묶이게 되고 힘이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저께 무진도 마찬가지죠. 무진도 진토가 오롯이 무토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금하고 합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무토 일간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원래 진토를 봤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100%였는데 진유합금, 사유합금 하게 되면 무토 기토가 통근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50% 미만, 뭐 3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중병화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뭐 10%라든가 20%의 공력은 조금은 남아 있어야 하지만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상관패인 됐다 하더라도 인성이 많이 기반되고 묶였기 때문에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 여기서 연지를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또 사해충이 돼가지고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왜 그렇게 보냐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유가 합하고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저한테 또 똑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이건 사해충이 돼서 사유합이 안 된다. 너는 왜 그렇게 보는지 나한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심판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는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주를 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똑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답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데에서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해충이 돼서 뭐예요? 이게 사유합이 안 된다고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사유합이 되고 사해충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겠죠. 사해충이 되면 사화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유합이 되면 사중병화가 약화는 되더라도 박살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간 자체가 좀 많이 약하고 금수, 즉 식재가 많이 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주만 놓고 보더라도 약한 기토를 도와줘야 된다. 물론 사중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불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좀 기토 일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화라든가 토라든가 하는 이런 글자가 오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연지에 있는 기토, 물론 일간이 약할 때 비견겁제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토도 똑같이 일간하고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크게 줄 수는 없는 글자에 해당이 되겠죠. 쉬운 말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손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력이 약해서 도와주기가 힘든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갑자시가 되면은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식재,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죠. 자수를 보는 것은. 그 다음에 간목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재가 많아서 일간이 약한데 간목을 보게 되면 갑이
탐합해서 이거는 뭐 토가 될 수는 없죠. 이건 탐합하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많이 한습해지는 것이 아니고 탁해져. 자, 기토가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약하잖아요. 그러면 식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집안은 지금 완전히 쪽박 차고 지금 많이 안 좋은 환경, 나는 안 좋은 환경에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대의 명분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일단 그래서 갑자시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자수도 그렇고 천간에 들어오는 간목 같은 것, 즉 상경은 안 좋은데 기토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인 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사유축을 다 구전해서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사유축 금국이라 하더라도 6월에 금국을 이루느냐, 4월에 금국을 이루느냐, 축월에 금국을 이루느냐는 다 다릅니다.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뉘앙스가 혹시 다르죠. 금이 왕할 때 금국을 이뤄야 금이 더 왕해지는 것이니까 거기다 대고 을목 칠살 투출되어 있으면 금이 왕하고 을목 투출되어 있으면 물론 금이 왕하면 을목을 제한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일간을 중점적으로 일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 왕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관을 생한 칠사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이 을목을 제해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온당하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를 그다음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을 보잖아요. 물론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으로서 토를 제한다 이렇게 또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병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은 이 병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기토를 도와주게 되고요. 개수로서 윤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기토가 얘를 제하는 것은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개수를 쓸 수도 있는데 얘가 요거는 분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수를 좀 납도도 되는데 오히려 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요 병인시가 되면은 오히려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갑자시가 됐을 때는 기토가 얘를 제하는 게 좋은데 병인시가 되면 기토가 얘를 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도 저것이 기신이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약신이 되느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핵심은 병화에 있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쓸 수가 있는 것인데 화가 완전치 않은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제해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묘시가 되면 병인시하고는 다른 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우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월등의 공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한다고 하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는 많이 쪼그라들었어도 사중 병화를 쓸 수밖에 없겠고 약한 기토를 갖다가 겁재인 진에 뿌리던 무토가 방조해 주게 되니까 이 국세도 나쁘지 않다. 이게 일간이 왕해진 것 같지만은 사유가 회금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간이 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조후하고 다시 토를 좀 따뜻하게 해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 쓰죠. 임신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유합, 사신합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수가 투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가 되면 개수가 투철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중병화 의지할 때라고는 일지에 있는 사중병화밖에 없겠죠. 남자고 여자고 사방군데 뿌리들 때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내 배우자가 궁에 있는 내 남편 내지는 내 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 배우자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게 사신합 내지는 사유합하게 되면 금으로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다 하더라도 힘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무진, 오늘 기사, 내일은 경우 1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또 경우 1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